시청자 여러분, 땡스기빙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이 연휴에도 미국 전역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오늘은 이 사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새벽 1시경 뉴저지의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뉴저지 애틀랜틱시티에 거주하는 21세 남성이며 부상을 당한 사람은 사망한 남성의 형인 26세 남성으로 허벅지 등에 총을 맞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처 SUV 차량에 총알 자국이 나 있을 정도로 정확히 조준한 총에 맞기보다는 마구잡이로 발사한 총에 맞은 것으로 파악되며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아직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날 사건은 블랙 프라이데이 오픈을 5시간 앞두고 일어났지만 신속히 정리돼 블랙 프라이데이 개점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총격 사건은 어젯밤 뉴욕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9살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어젯밤 11시 15분경 웨스트 31번가의 유료 주차장에서 총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리에 총을 맞은 상태로 병원을 직접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퀸즈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이 집에 거주하는 부부를 총으로 겨누고 달아난 용의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뉴욕 시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쯤 자메이카의 매티아스 애비뉴의 가정집에 총으로 무장한 2명의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온 두 무장 강도는 이 집에 거주하는 58살 교도관 헨리 라이트와 그의 부인인 51살 샤론 라이트에게 다수의 총을 겨눴습니다. 남편인 헨리 라이트는 상반신과 다리, 팔 등에 5발의 총탄을 입었으며 그의 부인은 1발의 총탄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2명의 용의자는 총을 난사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젯밤 이스트 할렘에서는 마약과 관련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시경은 어젯밤 8시 40분 이스트 106가의 한 아파트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72세 남성이 머리에 열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안에서 상당한 양의 마리화나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이 일을 마약과 관련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롱아일랜드에서는 한 차량이 고속도로 반대길로 들어다가 2사람이 사망하고 1사람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4시 23살의 케빈 메간이 25살의 사촌을 태우고 선라이즈 고속도로 57번 입출구에 반대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정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던 49세 남성은 메간이 운전하는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두 차량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충돌과 동시에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일요일은 케빈 메간의 생일이며 정방향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49세 남성은 꽃 배달원으로 당시에도 일을 하러 나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사고 차량 옆자리에 타 있던 25살 남성은 현재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어젯밤 브롱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85살 여성이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날 오후 8시쯤 롱우드의 1038 사우던 블러버드의 한 아파트 맨 위층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홀로 거주하던 85살 여성은 구조 당시 의식 불명의 상태였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한편 적십자사는 이 화재로 집을 잃은 16가구 돕기에 나섰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10대 소년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15살의 숀 데이브포트는 사이프러스 힐스의 집에서 어젯밤 나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3년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평소 기차 등에 집착하는 증세를 보여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맹목적으로 지하철을 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사회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 활동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증세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자폐증과는 달리 언어 발달 지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종된 15살 숀은 5피트 6인치의 신장에 187파운드의 체격, 갈색 눈과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갈 당시 모자가 달린 회색 스웨터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회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뉴욕시경 실종반은 이 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많이 하셨는지요? 조사 결과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시즌에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찾아 쇼핑을 즐긴 사람은 늘은 반면 이들이 쓴 돈은 지난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국 소매업협회 NRF는 이번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주간에 미국인들이 쓴 돈이 44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1인당 사용한 금액 역시 인당 289달러 19센트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동안 쇼핑을 한 사람 수는 총 1억 5,400만 명으로 지난해 1억 5,100만 명보다 2% 늘었습니다. 쇼핑액은 늘었지만 쓴 돈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할인하는 상품만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온라인 쇼핑의 대목인 사이버 먼데이죠. 많은 항목들이 온라인에서 대세일에 나섰습니다. 미국 유통업계는 사이버 먼데이는 오늘 총 1억 2,200만 명 이상이 온라인 쇼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땡스기빙데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인 오늘 온라인 쇼핑이 한 해 중 가장 성황을 이룰 때입니다. 하지만 월마트와 아마존 등 소매상들은 지난해만큼 올해 사이버 먼데이는 많은 품목들을 세일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638번의 암살을 피한 사람, 전 국가평의회 의장 피델 카스트로가 90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 금요일 오후 10시 30분 피델 카스트로가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의 유해는 유언에 따라 화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카스트로의 사망을 두고 우선 미국 내 쿠바 이민자들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특히 마이애미와 플로리다 등 쿠바에서 이민 온 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환호와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쿠바의 수도 아바나는 모든 음악 소리가 중단되고 열흘 동안 국장의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전직 국가 원수들은 카스트로의 사망에 애도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카스트로에 대해 야만적인 독재자였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영향은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며 평가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